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다한 취미 TV입니다. 자, 오늘도 캠핑카에 나와 있는데요. 캠핑카를 처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콩깍지가 씌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저 역시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 좀 후회를 했었는데요.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너무 성급하게 뭐 인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나중에는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들었는데요. 캠핑카를 계약을 하고 나서 2달 정도 후에 이제 뭐 인수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문이 막 밀려들다 보니까는 뭐 한 2달 정도를 제가 늦게 뭐 인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한 달 정도구나. 한 달 정도를 늦게 인수를 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줄 서서 기다리다가 정말 배고플 때 들어가면은 어느 집이라도 맛있듯이 저도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다가 인수할 때는 너무 급하게 인수를 하는 바람에 몇 가지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일단 뭐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계약하고 사실 때는 항상 이제 캠핑카를 볼 때는 마감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. 어떤 거냐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인수를 할 때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겉모양이라든지 겉에 있는 부분들이 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통 체크를 하고 인수를 하는데요. 그리고 간단한 사용법을 배워서 인수를 하는데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. 일단은 뭐 오늘은 제가 뭐 벙커 베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일단 벙커 베드 부분이 뭐 저같이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그런 캠핑카들이 좀 많을 겁니다. 그럴 때 이제 뭐 이 안쪽은 대충 이렇게 보고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인수를 하고 나서 디테일을 보다 보면은 정말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실망을 했냐고 하면은 저 몇 달 동안 사실 몰랐어요. 제가 6월 달 말에 인수를 하고 거의 뭐 주말마다 이렇게 캠핑을 좀 나갔었는데 뭐 인수를 하고 뭐 수리도 좀 했지만은 인수를 하고 나갔었는데 그동안에 이 벙커 베드에서 잘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한 번은 저희 동생네가 와가지고 제가 벙커 베드에 자게 되면서 알게 됐던데 그때가 뭐 좀 더울 때였어요. 더울 때였는데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. 뭐냐고 하면은 이 접합 부분이 있잖아요. 이 인조가죽과 인조가죽이 만나는 이 접합 부분.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좀 지저분하죠. 여기 보시면 뭐 묻은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뭐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게 뭐냐고 하면은 본드 자국이에요. 본드 자국. 여기도 보시면은 본드 자국이 이렇게 있죠. 처음에 제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써서 이 부분을 항상 이제 어두운 부분이다 보니까는 별로 안 보이는데 한번 자면서 알았어요. 그리고 심지어는 어 여름이 되니까 이 캐빈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?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분리가 돼 버리더라고요. 근데 캠핑카 수리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일단은 캠핑카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저 시골에 있거든요. 시골에 있다 보니까는 이 차를 끌고 가고 그리고 차를 놓아두고 오는 경우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. 왜냐고 하면은 차를 몰고 갔는데 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거든요. 어떤 분들은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분들은 몇십만씩 나옵니다.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걸 몇 번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뭐 시간적으로도 뭐 비용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니까는 뭐 제가 알아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.
간단한 거는 제가 그냥 수리하자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 AS 담당자한테 이걸 물어봤었거든요. 돼지 본드래요, 돼지 본드. 저희가 보통 사는 돼지 본드 있지 않습니까? 누런 본드. 그 본드로 해서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얼마나 이제 급하게 뭐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지 본드가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전혀 이제 안 보였었거든요. 그것도 이제 인수하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이제 뭐 제가 알았으니까는,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. 캐빈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는 이 부분이 녹아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까지도 제가 겪었는데,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. 어떻게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. 캠핑카 타신 분들이.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7,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은 이런 단순한 어떻게 보면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캠핑카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승용차를 생각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정말 멘붕이 옵니다. 거의 이제 해탈 수준까지 가야지 이제부터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. 처음에 저도 뭐 한 1년간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. 수리 문제 때문에. 저런 거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7천만 원짜리, 8천만 원짜리 이 차가 이렇게 엉성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성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계약하거나 살 때는 이 겉과 겉만 보지 말고 이렇게 세세하게 안쪽까지 좀 살피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소비자가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제작자한테 보여주면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체크를 해달라. 뭐 한 번씩 제작 과정에서 이제 내 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업체 공장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내 차가 어떻게 제작되고 어떻게 잘 마감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는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해야지 완전히 출고 후에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. 어차피 캠핑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차량이에요. 움직이는 차량이다 보니까는 뭐 소리도 많이 나고요. 그리고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. 뭐 제 주변에는 같이 캠핑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장이 안 난 사람이 없어요. 다 났고요. 대부분 다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대부분 다 이제 뭐 업체하고 좀 큰 소리가 오가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정말 해탈 수준까지 간 다음부터는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.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캠핑카를 사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